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박승민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Masked Feature Regeneration Based Asymmetric Student Teacher Network for Anomaly Detection입니다. 스튜던트 티처 기반의 지식 증류 프레임워크에 새로운 변형을 가해서 성능을 끌어올린 이상 탐지 논문입니다. 2024년 2월 스프링거 멀티미디어 툴스 앤 어플리케이션스 저널에 게재된 연구이고 중국 상하이 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목차는 논문의 순서에 따라서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ntroduction입니다. 논문에서는 가장 먼저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는 인공지능, 증강현실, 센서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여 물리적 공정을 디지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하는 환경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디지털 트윈과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이상탐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 수집된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제품에 결함이 생겼는지 자동으로 탐지하고 이상 부위의 위치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탐지 시스템 덕분에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지 정비 및 유지 비용 절감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상 탐지에 활용되던 객체 탐지나 분할 기반 방법은 정확히 레이블링된 비정상 데이터가 다수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제조 환경에서는 수많은 이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들을 모두 수집해 학습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하여 비정상 여부를 추론할 수 있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이상 탐지 기법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이 가능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번 논문 역시 이런 비지도 학습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기존의 이상 탐지 방식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도학습 기반의 접근 방법은 라벨링된 비정상 데이터를 많이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상 샘플들은 확보하는데 그리고 라벨링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결함 유형이 나타날 경우 일반화가 불가하거나 힘들며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의 수의 차이로 인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상 샘플만을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그 중 하나는 재구성 기반의 방식입니다. 오토인코더, VA, 겐 같은 모델들은 입력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재구성 오류가 클 경우 이를 이상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비정상 샘플까지도 잘 복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경미하거나 희귀한 결함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최근에는 노리지 디스틸레이션, 즉 스튜던트 티처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한 방식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정상 샘플을 기반으로 티처 네트워크의 특징을 스튜던트가 모방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구조의 스튜던트 티처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비정상 입력에 대해서도 유사한 특징을 생성하고 이로 인해서 비정상 샘플에서의 피처 다버시티, 즉 피처의 다양성이 부족해집니다. 이러한 구조 설계에 따른 일반화 문제는 비정상 영역의 탐지 실패로 이어지게 되며 저자들은 구조적으로 차별화되지 않으면 정상과 비정상 특징의 구별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스튜던트 티처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티처 네트워크는 와이드 레슨넷 구조를 사용해서 넓은 표현력을 확보하였고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레슨 넥스트 구조를 채택하여 구조적인 다양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레슨 넥스트는 카디널리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서 입력을 여러 개의 동일한 병렬 브랜치로 나눠 처리하고 다시 합치는 방식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네트워크는 동일한 뎁스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정상 샘플에서의 다양한 특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두 번째로 마스크드 피처 리저너레이션이라는 모드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학습 중에 스튜던트 피처의 일부를 무작위로 마스킹하고 이를 티처의 피처를 기준으로 복원하게 함으로써 피처 얼라이먼트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학습 단계에서는 정렬을 강화하고 추론 단계에서는 정렬이 되지 않는 영역을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실험 결과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먼저 비지도 기반의 방식 중에 재구성 기반 방식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성 기반의 이상탐지는 정상 샘플만으로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입력 이미지를 재구성하게 하여 복원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간의 차이를 기반으로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오토인코더, 변분 오토인코더, 그리고 간 기반 모델이 있습니다. 오토인코더는 가장 기본적인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하고 변분 오토인코더는 장제 공간에서 확률 분포를 도입하였습니다. 간은 생성자와 판별자의 경쟁을 통해서 정밀한 복원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비정상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하고 복원 오차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상 영역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 모델이 지나치게 일반화될 경우 비정상 영역도 잘 복원되어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결함이 작거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복원 오차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서 탐지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상 피처만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적인 재구성을 수행하는 메모리 오토인코더와 같은 구조가 제안되었지만 이 역시 저장 공간의 제약과 일반적인 한계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증강기법 이상탐지 역시 비지도 이상탐지 기법 중 하나로 정상 샘플을 인위적으로 변형해서 의사 이상을 생성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의사 이상을 모델이 정상과 구별하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법으로는 컷페이스트가 있습니다. 컷페이스트는 이미지의 일부를 떼어내고 다른 위치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의사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이에 더해 이미지의 일부를 떼어내서 다른 위치에 붙일 때 그 이미지 간의 경계선에 블렌딩을 가해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포이즌 이미지 에디팅 방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램은 복원과 분류 네트워크를 함께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역시 비정상 데이터 없이도 이상 탐지가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과 인위적인 이상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학습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다음과 같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실제 결함과 다른 이상이 학습될 수 있으며 이사 이상의 과적합될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외형이 비슷한 정상 이미지도 이상으로 오분류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증류 기반의 이상 탐지 방식은 강력한 피처 추출 능력을 가진 티처 네트워크로부터 정상 샘플의 특징을 추출하고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이것을 모방하도록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학습이 잘 되었을 경우 정상 입력에 대해서는 스튜던트와 티처가 거의 동일한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테스트 시 비정상 입력이 주어지면 티처는 여전히 정상처럼 피처를 추출하는 반면 스튜던트는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 두 피처 간의 거리를 정량화하면 이상 스코어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이상 탐지가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재구성 기반의 방식보다 직접적으로 피처 수준의 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복원 품질이 이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한계로는 인트로덕션에 언급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스튜던트와 티처 네트워크를 동일한 구조로 사용하거나 스튜던트를 지나치게 단순한 구조로 설정했기 때문에 일반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정상 샘플에 대해서도 스튜던트가 티처를 잘 따라가게 되어 피처 차이가 작아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상 탐지에 실패하게 됩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AST-MFR 프레임워크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비대칭 스튜던트 티처 네트워크 구조이고, 두 번째는 스튜던트 티처 네트워크 구조 중간중간 스테이지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마스크드 피처 리저너레이션 모듈입니다. 위쪽은 학습 단계, 아래쪽은 추론 단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튜던트 티처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처 네트워크는 와이드레스 넷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넓은 보틀렉을 통해 표현력을 확보하고, 스튜던트는 레슨 넥스트 구조를 사용해 병렬 피처 추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정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유사한 피처를 학습하게 만들고, 비정상 데이터에서는 피처 차이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튜던트와 티처 네트워크 각각의 세밀한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프라인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티처 네트워크는 와이드 레스넷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이드 레스넷은 일반적인 레스넷에서 채널 수를 넓힌 구조입니다. 이렇게 채널 수를 넓힘으로써 더 많은 특징 표현을 학습 가능하고, 보다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피처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레슨 넥스트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슨 넥스트는 동일한 연산 블록을 여러 개로 나누어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모듈입니다. 이때 각각의 브랜치가 독립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므로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 간의 구조적인 차이는,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정상 샘플에 대해서는 티처 네트워크와 유사한 특징을 학습하도록 하면서도 비정상 샘플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나게 유도합니다. 오른쪽은 스튜던트 티처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나타낸 것으로, 이 중 티처 스튜던트 구조는 스테이지 1부터 3까지 진행을 합니다. 스테이지 4는 생략해 주었는데, 이는 고차원 피처가 너무 추상화되어서 이상 탐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마스크드 피처 리제너레이션 MFR 모듈입니다. 일반적인 티처 구조에서는 티처 피처를 그대로 모방하도록 학습하지만, 이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정렬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스튜던트 피처의 일부를 무작위로 마스킹한 뒤 해당 영역을 티처 피처를 기준으로 복원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오른쪽은 마스크 피처 리제너레이션 모듈의 전체 구조입니다. 먼저 스튜던트가 추출한 멀티레벨 피처 중 일부 공간의 위치를 무작위로 마스킹을 적용해 줍니다. 이 마스킹은 각 스테이지마다 독립적으로 생성됩니다. 이후 마스킹된 피처는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된 피처 제너레이션 블록을 통해 재생됩니다. 이 재생된 피처는 티처 피처와 비교되게 되며, 코사인 거리와 L2 거리를 기반으로 최종 손실이 계산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정렬 학습보다 강력한 학습을 유도할 수 있고, 정상 데이터에 대해 더 높은 정렬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처 공간에서 학습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미지 복원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정밀한 이상 탐지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AST, MFR의 학습과 테스트 과정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단계에서는 티처와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동시에 임령 이미지를 처리합니다. 이때 임령 이미지는 정상 샘플만 받습니다. 티처 네트워크는 와이드 레스넷 구조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고정된 상태이며,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레슨 넥스트 구조를 사용하며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는 학습 대상입니다.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추출한 피처는 각 스테이지에서 무작위로 마스킹되고, MFR 모듈을 거쳐 티처 네트워크가 추출한 피처를 기준으로 피처를 복원하게 됩니다. 복원이 된 피처와 티처 네트워크의 피처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코사인 디스턴스와 L2 디스턴스를 모두 사용하고, 이 세 스테이지에 걸쳐서 발생한 손실을 평균을 내어서 전체 학습 손실로 사용합니다. 이때 알파 값은 L2 로스의 중요도를 표시한 것인데, 저자들은 이때 알파 값을 1로 설정하여 L2 로스와 코사인 로스의
중요도를 동등하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실제 테스트 단계입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마스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 이미지를 동일하게 티처 네트워크와 스터트 네트워크가 각각 처리하여 피처를 추출하고 세 단계 각각에서 피처 간의 거리를 이전과 동일하게 계산하여 디스턴스 맵을 생성합니다. 이후 각 디스턴스 맵을 입력 이미지의 해상도에 맞게 업샘플하고 이를 모두 더한 것이 최종 어노멀리 스코어 맵이 됩니다. 이 맵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당 이미지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ROC, AUC와 프로스코어 두 가지로 이루어지며 각각은 이미지 수준과 픽셀 수준에서의 탐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 파트입니다. 이제 논문에서 사용된 실험 설정과 데이터셋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는 산업용 이상 탐지를 위한 대표적인 공개 데이터셋인 MBTech AD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총 15개의 클래스, 10개의 오브젝트 클래스와 5개의 텍스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클래스는 정상 이미지들로만 학습하고 결함이 포함된 테스트 이미지들을 통해 탐지 성능을 검증하게 됩니다. 학습에는 총 3629장의 정상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테스트에서는 1725장의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다양한 유형의 결함이 포함된 이미지가 있으며 픽셀 단위의 이상 영역 마스크도 함께 제공되어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탐지 성능은 ROC AUC와 프로스코어를 통해 측정하였습니다. ROC AUC는 이미지 수준의 그리고 픽셀 수준의 이상 탐지 정확도를 측정하고 프로스코어는 이상 영역의 탐지 일관성과 정밀도를 나타냅니다. 모든 이미지는 256 x 256으로 리사이징되어 입력되었으며 학습에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였고 러닝 레이트는 0.0001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총 학습 F크는 200F크로 설정해 주었고 배치 사이즈는 32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AST-MFR 모델의 성능을 이미지 수준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지표는 ROC AUC를 사용해 주었으며 각 이미지가 정상인지 이상인지 분류하는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비교한 대상 기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AST-MFR은 전체 클래스 평균 98.7%의 ROC AUC를 기록하였으며 컵페스트, 드램 등과 같은 기존의 방법들의 성능을 상회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식 증명 방법 중 하나인 MKD는 87.8%의 저조한 성능을 보이는 것과 확실히 대조되는 성능입니다. 일부 클래스에서는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기록하였으며 정상과 이상 간의 구분이 매우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투스바로시 클래스와 같은 경우에서는 배경에 있는 잡음이나 패턴으로 인해서 다른 클래스들에 비해 다소 낮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픽셀 단위 평가에는 ROC AUC와 프로스코어 두 가지 지표가 사용됩니다. ROC AUC는 각 픽셀을 기준으로 이상, 정상 여부를 분류하는 정확도를 나타내며 프로스코어는 이상 영역을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탐지했는지를 나타냅니다.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AST-MFR은 픽셀 수준에서 98.0%의 평균 ROC AUC 그리고 94.3%의 프로스코어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부분의 방법들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안된 AST-MFR 모델이 실제 이미지에서 다양한 결함을 어떻게 탐지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예시가 제시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은 크고 명확한 결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작고 흐릿한 결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예를 들어서 제품 표면의 균열이나 파손처럼 넓고 명확한 결함이고 두 번째 예시는 먼지나 미세한 이미지처럼 식별이 어려운 유형의 결함들입니다. 두 사례 모두 논문에서 제안한 AST-MFR은
어노멀리 스코어 맵을 통해 이상 영역을 정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결함의 경우 일반적인 이상 탐지 기법은 경계가 흐릴 때 탐지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이 모델의 경우에는 해당 영역 전체를 비교적 선명하게 탐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경이나 경계에 의해 영역에서 불필요한 오탐지가 거의 없어서 실제 결함 위치에만 반응한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다음은 AST-MFR 모델이 결함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성능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입니다. 논문에서는 테스트 이미지의 결함 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픽셀 대비 비율에 따라 세 가지 크기로 나누었습니다. 작은 결함은 전체 영역의 5% 미만, 중간은 5% 이상, 20% 미만, 큰 결함은 20% 이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범주에 대해 각각 ROC, AUC를 측정했을 때 작은 결함에서도 평균 97.9%, 중간 결함은 99.8%, 큰 결함은 99.5%라는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스몰 그룹에서도 헤이즐넛, 캡슐, 타일과 같은 클래스는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큰 결함만 잘 잡는 게 아니라 미세하고 희미한 결함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라지 결함에서도 과잉 탐지 없이 정확한 위치와 영역만을 잘 분리해낸다는 점에서 정밀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한 기법의 구성 요소들이 실제로 성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총 4가지의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동일한 스턴트 티처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MFR 모델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이미지 수준 ROC AUC는 96.0%, 픽셀 수준에서는 97.0%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AST만 적용했을 때입니다. AST만 적용하였을 때는 이미지 랩에서 96.5%, 픽셀 랩에서 97.3%로 소폭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MFR 모듈만을 적용하였을 때는 기존의 96.0%에서 98.4%로, 그리고 97%에서 97.9%로 이미지 레벨에서는 2.4%가량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하였을 때는 기존의 96.0%의 이미지 레벨 ROC AUC에서 98.7%로, 그리고 픽셀 랩에서는 97.0%에서 98%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본인들이 제안하는 AST-MFR 프레임워크의 장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험 도중에 맞닥뜨린 한계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일부 테스트셋에서 오탐지가 발생한 사례를 이와 같이 시각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가장 왼쪽부터 테스트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객체의 마스크, 실제 결함이 발생하는 위치, 배경을 제거하기 전에 실험 결과, 배경을 제거한 후의 실험 결과입니다. 이 사례들은 대부분 물체 자체에 이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경에 있는 잡음이나 먼지, 섬유 패턴 등이 원인이 되어서 모델이 해당 부분을 이상으로 잘못 판단한 경우입니다. AST-MFR은 어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할 때 스코어 맵에서 최대값을 사용해 전체 이미지를 정상, 비정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테스트셋뿐만 아니라 정상 이미지에서조차 배경의 잡음으로 인해 이러한 오탐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저자들이 설명하기는 모델이 비정상 샘플이 없는 환경에서 학습되었으며 포어그라운드 객체와 백그라운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논문에선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 SAM의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SAM은 최근에 제안된 사전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객체의 영역을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포어그라운드 객체의 마스크를 얻고 어노멀 스코어 맵에서 배경 스코어를 이와 같이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후 이 배경에 대한 스코어가 제거된 스코어 맵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불필요한 오탐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표와 같이 실제 실험으로 증명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먼저 주요 기여부터 요약을 하자면 비대칭 스트런트 티처 네트워크 구조를 도입하였습니다. 와이드 레슨넷과 레슨넥스트 두 가지 네트워크의 구조적 차이를 통해 피처 다이버시티를 확보하였고 모델의 특징 학습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MFR 마스크드 피처 리제너레이션 모드를 제한하여 피처 레벨에서 부분 마스킹 및 재생을 통해서 정렬 학습을 기존의 ST 네트워크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멀티스테이지 피처 얼라이먼트 손실 함수를 설계하여 3단계의 피처 맵 정렬로 탐지 정밀도를 향상하였습니다. 성능적으로 보자면 엔비텍 AD 데이터셋 기준으로 이미지, 픽셀 수준 모두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으며 미세한 결함과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로버스트한 탐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용적으로는 마지막 실험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샘 기반의 후처리를 통해 오탐지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계점도 존재하였습니다. 먼저 이상 영역의 경계가 애매하게 탐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저자들은 이를 어노말리 맵이 픽셀 간의 상호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단일 클래스 학습 기반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결함을 구분하거나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량 유형별로 피처 분할하고 설명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멀티클래스 어노말리 분류 모델로 바꾸는 연구 방향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